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삼성 갤럭시의 E57이 있습니다. 오늘은 휴대용 핫스팟을 활성화하고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시려면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 하세요. 만약 알림창과 설정톡을 메뉴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리되어 나타난다면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다시 한번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표시되는 톡을 목록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른쪽에서 스와이프 했는데 여전히 알림이 나오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삼성이라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핫스팟 토글을 찾아야 하고 제 경우에는 바로 여기 추가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 연필 아이콘을 눌러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멍청하게도 예전처럼 편집을 누르는 게 아니라 위젯 고르듯이 제어 불가능하게 선택해야 하고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도대체 어디 있든 간에요. 이 어이없을 정도로 긴 목록에서 찾으면 그냥 탭하면 됩니다. 토글에 추가되지 않고 목록 맨 아래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또 한번 꾹 눌러야 하고 이제는 처음부터 있어야 했던 그 빌어먹을 목록으로 드래그하는 추가 단계까지 해야 합니다. 좋아요. 정말 잘했어요. 삼성 스스로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네요. 대단하네요. 어쨌든 이제 처음으로 여기 제목이 추가되면 이걸 꾹 누르고 있으면 빠르게 설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정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무작위로 생성된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바로 없애버리고 우리만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밀번호를 지우고 새로 설정할 거예요. 비밀번호는 최소 8자 이상이어야 하며 문자나 숫자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저는 간단히 숫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김에 추가로 몇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쪽에는 기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핫스팟, 즉 여러분이 찾게 될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기기 이름이 있으면 찾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그 아래에는 호환성과 성능을 조절하는 슬라이더가 있어서 2.4GHz와 5GHz 네트워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둘 다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착각해서 실수로 둘 다 삭제해버린 것 같네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삼성은 이런 부분에서 정말 별로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2.4, 5, 그리고 6GHz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모바일 네트워크와 함께 사용하게 되겠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설정하기 전에 핫스팟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또는 와이파이를 통해서도 작동할 수 있는데, 즉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리고 핫스팟을 켜면 그 핫스팟은 해당 와이파이를 통해 네트워크를 받아와서 핫스팟을 생성하고 그 핫스팟을 통해 다시 공유하게 됩니다. 즉 와이파이로 받은 데이터를 계속 공유하는 셈이죠. 맞죠? 모바일 데이터만 쓰실 거라면 와이파이를 끄시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와이파이 대신 기본적으로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이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도 여러분이 핫스팟을 사용할 때 가장 자주 쓰게 될 방식일 겁니다. 보통 집 밖에서, 즉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없는 곳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설정을 2.4로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데이터가 와이파이를 통해 전달된다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설정을 높여서 더 나은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이 슬라이더가 실제로 꽤 유용합니다. 여기서 2.4, 즉 왼쪽으로 갈수록 호환성 측면이 더 강조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각각의 옵션마다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그러한 이점들 중 일부는 설정을 성능 위주로 변경하시면 훨씬 더 빠른 인터넷과 더 낮은 지연 시간, 더 높은 데이터 대역폭은 물론이고 동시에 더 많은 기기를 연결하면서 더욱 넓은 대역폭을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GHz 또는 6GHz 주파수 대역에서 말이죠. 즉 같은 주파수에 있는 다른 신호들이 예전만큼 쉽게 여러분의 신호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4GHz에서 그렇고 6GHz로 전환하면 5GHz나 2.4GHz보다 훨씬 더 많은 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를 최고로 올려놓고 끝내면 안 되는 이유, 즉 단점도 있는데요. 성능 쪽으로 갈수록 사용할 수 있는 기기와 범위가 더 제한됩니다. 더 최신 기기들만 가능합니다. 기기들이 6GHz 네트워크, 즉 와이파이를 지원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5와 6은 오지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와이파이만을 의미하는데 이름이 정말 혼란스럽게 지어졌죠. 네, 와이파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와이파입니다. 와이파이라고 적혀 있는 기기는 이것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2.4입니다. 와이파이라고 표시된 모든 와이파이 기기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바보 같은 상황은 정말 이해를 초월합니다. 와이파이 6? 사실은 와이파이 OGH가 될 겁니다. 네, 저도 압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와이파이 6 라벨이 붙은 모든 기기는 5GHz와 2.4GHz를 모두 지원합니다. 이건 정말 멍청한 결정이고 그 과정은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와이파이 6E는 6GHz 버전입니다. 이 제품은 당연히 6GHz, 5GHz, 2.4GHz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하나의 대역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와이파이 7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따라 정말 형편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대로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기술적으로는 하나의 연합이지만 표기 방식에 따라져도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제조사들이 예를 들어 대시를 넣거나 빼는 식으로 표기를 바꿔서 와이파이 7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합의 표준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와이파이 7기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게 진짜 와이파이 7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 7은 6, 5, 그리고 2.4GHz 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주파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실시한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라우터는 사실상 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한 차선으로만 계속해서 운행하는데 기껏해야 고작해야 자동 전환 기능 정도만 갖추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는 제가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최선의 옵션들을 직접 신중하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6. 다른 기기에서는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와이파이 6기를 지원하지 않는 구형 노트북 같은 기기가 있다면 여기서 기능을 켜더라도 노트북에서는 네트워크가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연결할 수 없다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2.4를 선택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건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모바일 네트워크가 모든 종류의 핫스팟에서 병목 현상이 됩니다. 제 모바일 통신사는 형편없는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미 좀 별로인 통신사 네트워크를 받고 있다면 그보다 더 빠른 네트워크나 핫스팟 속도를 기대할 수는 없죠. 그래도 제가 사는 곳에서는 여전히 꽤 괜찮아요. 제한 없이 60메가비트 정도 나오거든요. 즉 데이터 제한이 없다는 뜻이고 모바일 네트워크 치고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집에서는 600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그냥 최소한의 수준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결국에는 통신사에서 병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점 사로 설정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하면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거의 모든 기기와 호환되고 어떤 문제도 없앨 수 있어요. 문제 해결도 쉽죠. 그리고 당연히 어떤 종류의 기기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기능적으로 괜찮을 거예요. 만약 느리다면 그건 이 설정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모바일 네트워크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설정을 실제로 바꾸는 걸 추천하는 유일한 경우는 여러분이 인구 밀집 지역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 중 하나가 간섭이었죠. 그래서 2.4GHz는 주변에 있는 다른 2.4GHz 신호들과 간섭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요즘에는 스마트홈 기기가 정말 많잖아요. 스마트 전구 같은 것들도 모두 2.4GHz 네트워크나 신호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기기들이 여러분의 핫스팟과 간섭을 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해 휴대폰과 노트북 간의 통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면
5GHz를 시도해보고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5GHz는 일반적으로 이런 간섭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만약 여러분의 기기가 와이파이 6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제는 어떤 마법 같은 방법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고급 옵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유일한 옵션은 기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입니다. 기본값은 20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길다고 느껴서 5분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5분이면 충분한 게 기기 연결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노트북 사용 후 덮개를 닫으면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핫스팟 연결도 자동으로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 5분 타이머가 시작되며 그 시점이 되면 휴대폰이 자동으로 이 핫스팟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웹에서 한 페이지만 읽으며 잠깐 시간을 보낸다면 핫스팟이 갑자기 꺼지지 않죠. 왜냐하면 기기가 아직 사용 중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죠. 이런 현상은 오직 핫스팟에서 연결이 끊겼을 때만 발생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저장을 클릭해 봅시다. 그리고 이 기능을 활성화하기 전에 몇몇 분들에게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데이터 사용량에 관한 부분입니다. 핫스팟을 활성화하면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요금제에 따라 모바일 네트워크에는 월별 데이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이 10, 20, 50GB일 수도 있죠.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이건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통신사와 계약했는지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 제 경우에는 데이터 제한이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고 오직 속도만 제한되는데 그 속도는 60Mb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식으로든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잘 모르신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그 제한을 초과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예전에 다른 통신사를 썼을 때 데이터 제한을 모두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데이터가 2GB였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정말 적은 양이죠. 그래서 2GB를 초과하면 어떻게 됐냐면 통신사가 그냥 제 인터넷을 바로 끊어버리고 초당 1kB밖에 안 되는 속도로만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했어요. 이 말은 사실상 아무것도 제대로 로딩할 수 없다는 뜻이죠. 아니면 여러 번 시도해서 겨우겨우 로딩이 될 때까지 계속 시도해야 됐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도 이런 제한이 있다면 핫스팟을 사용할 때 그 네트워크, 즉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고 당연히 데이터 제한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이라면 심카드에 데이터 제한을 설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심 관리로 들어가서 심의를 선택합니다. 아니네요. 여기가 아니에요. 모바일 데이터. 아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더 많은 심 설정. 알겠어요.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고 있어요. 찾았다. 아마 데이터 사용량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 데이터 사용량이 있고 바로 여기에서 청구 주기와 데이터 경고를 볼 수 있어요. 청구 주기에서는 요금이 다시 청구되는 날짜를 선택하면 됩니다. 매달 며칠인지요? 이 말은 곧 매달 그 날짜에 인터넷 데이터가 다시 초기화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기서 날짜를 설정하면 매달 지정한 날짜마다 경고와 제한이 모두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고만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가바이트를 사용하면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 5GB로 제한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기본값으로 두고 사용해요. 어쨌든요. 그래서 5GB를 다 사용하면 핫스팟을 쓰든 그냥 휴대폰을 쓰든 상관없이요. 모바일 네트워크에만 해당되며 이는 와이파이가 아니라 모바일 네트워크만을 의미합니다. 휴대폰은 모든 네트워크 연결을 바로 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꺼버려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매달 일일이 되면 다시 활성화되고 초기화됩니다. 이 기능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그런 사기성 행위를 자주 한다면 매우 유용할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5GB를 다 썼네요. 같은 경우죠. 좋아요.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5GB를 2배 가격에 더 드릴게요. 저에게 감사하려면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이 기능을 설정하는 게 좋고 저는 5이 아니라 더 낮게 설정할 거예요.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미 5이니까 좋아. 그럼 바로 연장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게요. 그래서 저는 아마 네 기가바이트쯤에 맞춰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소수점 단위로 설정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맞죠? 사실은 소수점도 가능하네요. 예를 들어 4기가반으로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한도를 절대 초과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추가 요금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이 기능을 켜고 끄는 건 정말 간단해요. 토글을 찾아서 그냥 탭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했던 말은 완전히 무의미해졌네요. 이 기기는 A57이라서 최하위 모델은 아니지만 이 끔찍한 녀석은 안테나를 아끼겠다고 감히 생략해버렸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핫스팟을 사용할 때는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어요. 정말 멋진 기기네요. 그쵸? 그래서 그게 좀 짜증나긴 하네요. 즉, 모든 모바일 데이터나 핫스팟 사용이 오직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 한도 설정을 해두는 게 좋겠네요. 사용을 마친 뒤 5분 동안 기다리거나 유엔탱거를 다시 눌러서 바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